자, 5번, 예제 5번인데 저번 시간에 들어와 합의 법칙을 하는 방법이 이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는 분류하는 거다라고 했지? 분류? 아까 전에도 분류라는 걸 해봤었지? 부정방정식에서도 아까 전에 뭐라고 가정하고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2차 연립 2차 방정식 가정한 다음에 나중에는 합쳐주는 거 그게 합의 법칙이라고 그랬어. 합집합하는 거. 그래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를 할 때 누가 시켜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냥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외워봤자 쓸모가 없어. 알겠지? 문제를 외워서는 안 돼. 그래서 분류는 딱 원칙만 지켜주면 된다. 원칙만 지키면 언제든지 그냥 본인이 원할 때 어떤 문제든지 간에 분류해서 풀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원칙이었어? 이게 겹치지 않게라고 그랬지. 겹치지 않게가 이런 뜻이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저번에 이거 겹치지 않도록이라고 그랬지? 겹치지 않게? 근데 겹치지 않는다는 뜻이 똑같은 뜻이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걸 더 먼저 알았지.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짐없이. 요것만 지켜준다면 언제든지 분류해서 풀어도 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봐봐. 요 문제를 합의 법칙으로 푸는 거야. 나는 A에서 C로 가고 싶은데, 그치? A에서 C까지 가고 싶은데 선택할 수 있는 기로가 딱 두 가지 있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B까지 가서 B에서 C까지 도착을 하면 이미 B까지 갔기 때문에 A에서 D까지 가는 거랑 A에서 B까지 가는 거랑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얘네 둘은. 그치? 위에 길을 선택하는 것과 밑에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맞지?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야. 분류. 어떻게? 첫 번째, 경로의 수는 이렇게 푼다. 분류를 해서 A에서 B로 가서 C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D로 가가지고 C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자? 합친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적어놨지. 두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 이거랑 이거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수학에서는 동시에라고 판단한다고 그랬지. 모두 다. 그치? 자,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한다. 이거는 곱의 법칙. 했어? 요 안쪽에선 곱의 법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서도 곱의 법칙이 일어나지.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 다음에 D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야. 자,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연속적으로 선택하고 가주는 거기 때문에 맞잖아. 요렇게 제스처를 끊는다 그랬지? 제스처를 끊어서 액션을 끊어서 생각해. 여기까지는 세 가지, 여기에서 또 출발해서 연속으로 세 가지. 그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한다. 그래서 9가지. 이제 어떻게 해주자? 첫 번째 8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9 나왔으니까 이 둘은 뭐 해주자? 더해준다.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이 분류한 것들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분류했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A에서 B로 가는 것과 A에서 D로 가는 것을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 그지? 요 중간에 뛰어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럼 따라서 일단 1번 조건 만족하고 그다음 빠짐없이. 빠진 거 있어? 없어. 뭐 제3의 길이 존재해? 여기 2가 있어? 아니잖아. 그지? 빠짐없이 모두 다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된다. 분류를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분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합쳐서 답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9 더하기 8에서 답은 17.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자, 넘겨서 넘기지 말고 넘겨서 662번 넘기면 있네. 662번. 내가 저번에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어. 이거는 쉬운 유형이고 지금 이거는 662번 본 적 있는 사람 여기 아마 있을걸? 중학교 때? 한번 지금 풀어보고 내가 그릴 동안에 한번 풀어봐. 요 그림을 그릴 동안에 662번 색깔 몇 가지? 5가지 있어. 5가지의 색 적어놓자. 자, 5가지 색으로 이 녀석들을 칠해야 되는데 A하고 C 요런 거는 D하고 D 요런 거는 인접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안 인접해 있는 거야?
확실하게 알려주자면 인접해 있지는 않은 겁니다. 변끼리 인접해 있어야 인접한 거야. 알겠지? 꼭지점끼리 다 있어도 인접한 건 아니야. 확실히 요 수학에서는 요걸 인접했다고 하지 않는다. 확실히 알아두고. 자, 여기서 그러면 A부터 칠해야겠지. 왜? 얘도 2개 인접해 있고 얘도 2개 인접해 있고 얘도 2개 얘도 2개야. 그러면 알파벳 순서. 그지? 꼭 알파벳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A, B, C, D 순으로 칠한다. 시작. 자, 여기에서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당연히 5가지. 처음에는 무조건 제약이 없습니다. 다 칠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얘한테 칠한 색깔을 못 칠하지. 따라서 몇 가지? 4가지로 줄고요.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B에다가 칠한 색깔을 떼고 4가지가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은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일까? 3가지야? A랑 C랑 그 같은 색깔이어가지고 이미 알고 있구나. 아. 어디서 배웠어? 아.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아니면 이거 하면서 배운 거야? 지금 지금 생각이 든 거야? 이야. 그 생각이 들었다고? 야, 천재인데? 이걸 처음 하는데 이 생각이 들 수 있나? 그랬다면 정말 좋은 사고력을 지닌 겁니다. 정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보다 더 똑똑한 거야. 진짜 그 정도면 천재야, 천재.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 한 거냐면 여기다가 빨간색 칠했다고 쳐보자. 여기다가 보라색 칠했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하얀색을 칠했다고 쳐봐. 그럼 뒤에다가는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 3가지 칠할 수 있지. 위에 아래 A하고 C에 다른 색깔 칠했으면 얘는 3가지 칠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C에다가도 빨간색을 칠했다고 쳐봐. 칠할 수 있는 거지. 왜? A하고 C는 인접해 있지? 않잖아. 그러면 얘한테 빨간색을 칠했다. A하고 똑같은 색깔을 칠했다고 가정하면 얘가 몇 가지 칠할 수 있는 거야? 4가지 칠할 수 있는 거야. 경우가 다르네. 경우가 달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이럴 때 뭐를 한다? 분류를 한다. 알겠어? 이럴 때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합의 법칙 문제야. 그리고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킬러 문제. 킬러 문제까지도 아니야. 이 정도는 킬러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골 문제다. 내신 대비 교재 보면은 그냥 짱 많이 나오는 문제고,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게 킬러 문제였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접해 있는데 그 두 인접해 있는 것끼리는 인접하지 않아. 그치? 얘하고 얘네 둘은 인접해 있지만 얘하고 얘하고 얘는 인접해 있지만 그 둘은 인접하지 않잖아.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 특징이 이거야. 모양이 항상 바뀌어서 나올걸? 이 모양 다음엔 안 나올걸? 그러니까 특징을 기억해야 돼. 얘하고 얘네 둘은 인접해 있지만 얘네 둘 사이에서는 인접하지 않잖아. 그럴 때 가정을 하는 거야. 분류를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색깔을 칠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보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다 가자. 첫 번째, A와 C가 같은 색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A에다가 여전히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겠지? 처음에는 제약이 없어. 그 다음에 B에다가도 4가지겠지? 두 번째도 제약이 없지? A에다가만 칠할 색깔 피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일까? 네 가지. 한 가지. 그렇지. 한 가지지. 야, 이번에는 재혁이가 1승. 한 가지. 왜? 얜 자유가 없는 얘야. 이미 속박했어. 이미 계약했어, A랑. 우리 똑같은 색 쓰자고 계약한 거야. 알겠어? A가 이미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랐잖아. 그런 순간 이미 C도 결정이 난 거거든. 얘는 자유가 없어. 그냥 한 가지야. 곱하나 마나. 알겠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생각을 할 수 있다가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노란색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마지막 뒤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 지금 얘가 얘가 빨간색으로 칠했을 때 얘도 빨간색으로 칠한 거야. 그러면 똑같은 색 칠했으니까 아까처럼 대답해봐. 몇 가지? 4가지 칠할 수 있다고 얘는.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에도 4가지 이렇게 적어야 답을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답. 얼마? 80. 이렇게는 80. 되셨죠? 자,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 분류야. 두 번째 분류. A와 C가 다른 색이다. A와 C가 다른 색. A와 C가 다른 색. 그러면 똑같아. 처음엔 똑같아. A하고 B에다가 먼저 5 곱하기 4 달아주고요. 처음엔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생각하는 거야.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오 맞아. 여기서 안 걸려드네. 여기서 안 걸려드네. 왜 세 가지? A하고 다른 색깔 칠해야 되잖아. 똑같은 색 칠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금 인접해 있다고 치는 거야. 지금 다른 색깔 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분류했으니까. 얘하고 빨간색, 보라색 칠하는 순간 C는 이미 보라색도 못 칠하고 빨간색도 못 칠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뭐 얘는 뭐 노란색 칠했다고 할까? 이렇게 해볼까? 얘는 노란색 칠한 거야. 됐지? 그러면 얘가 노란색 칠하고 얘가 빨간색 칠했어. 그럼 D는 몇 가지? 세 가지. D는 세 가지 칠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때때 시각적 각각적으로 아니 뭐래 시각적으로 시각 각각 그냥 때때마다 생각을 해달라고. 알겠지? 뭐 외우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곱하기 얼마? 3 이렇게만 해주면 끝. 됐니? 네. 5, 4, 20, 60, 63, 28. 그래서 180. 자 여기서 180이랑 80이랑 더해주면 되지. 마지막은 더해라. 알겠니? 얘가 분류한 대상을 마지막에 더해. 얘들아 요거랑 겹치는 거 전혀 있을 수가 없지. A와 C가 같은 색 칠하는 거랑 A와 C가 다른 색깔을 칠하는 거랑 어떻게 겹치는 게 일어날 수 있어. 그치?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요. 일단은 얘랑 얘 빼고 나머지 있어? 뭐 다른 게 있나? 없지. 뭐 있을 수가 없지. 뭐 A와 C가 같은 색 칠하는 거 A와 C가 다른 색 칠하는 거 이외에 뭐가 있어. 그치? 그래서 요렇게 분류를 하고 마지막에 합치면 합의 법칙이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갈 길이 멀다. 그래도 시간은 넉넉하네. 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지불 방법의 수는 뭐 본 적이 있을 거야 중학교 때. 근데 엄연히 다른 지불 금액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디 있지? 노가다 아니야? 노가다. 아, 그 노가다? 중학교 때 했던 그 노가다? 이거 왜 안 돼? 제일 배터리가 된거 아니야? 벌써?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건전지 낀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카톡이 켜져 있구나. 화면을 보니까 카톡이 켜져 있네. 이렇게 하니까 네. 거다운이요. 아, 이거 아주 중요해. 알겠지? 자,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머지않아. 이거는 유형서에 아무 유형서 나와도 한 문제씩은 다 있어 이 문제가. 알겠지? 나중에 또 봐. 세네도 있을 거고 라이트 세네도 있을 거고. 알겠지? 자, 발전 예제 풀건 이게 발전 예제라고 불리는 이유가 1번 때문이 아니라 2번 때문이거든. 그래서 1번은 그냥 풀 수 있어. 정말 쉬워. 그냥 뭐 그 노가다 아니야. 노가다도 아니야. 그냥 경우의 수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얼마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안 낼 수도 있고 한 개 낼 수도 있고 2개까지 있으니까 2개까지 낼 수 있지. 그렇게 지불하는 방법을 고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50원짜리 동전은 3개 있으니까 50원짜리 동전을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은 4개 있으니까 4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 거를 따져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때 지불하는 방법의 수인데 단 뭐라고 적혀 있어? 이거 정말 중요하다. 별표 3개 치고. 근데 별표 친다고 해서 이게 뭐 여러분들이 주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잘 읽으세요 문제를. 알겠지? 특히나 경우의 수. 나중에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 가셔도 문제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말 주의 깊게 읽어. 알겠지? 그런 거에서 답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10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을 1개 낼 수도 있고 1개, 2개, 3개까지 낼 수 있어.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도 1개 낼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4개까지 낼 수 있어. 근데 뭐는 안 된다는 소리야. 이 3개를 전부 다 0개, 1개를 내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1개를 내더라도 괜찮아. 1개, 1개 이렇게 내면 되잖아. 이거는 0원을 내는 게 아니라 0원을 내는 게 아니지. 그치? 근데 1개 이렇게 내는 것만 제외해달라. 그러면 이게 뭐야? 3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4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몇 가지? 5가지니까 이거 한 번에 내는 거잖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내는 거잖아. 개수 정해서.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뭐 하자? 곱하자. 곱의 법칙을 쓰는 거지. 자, 곱하면 3, 4, 12 곱하기 5는 60. 자, 그래서 60이 답이 아니라 60에서 얼마 빼주면 답이다? 1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이래서 조심해야 돼. 너무 억울하잖아. 60까지 곱의 법칙 아싸. 나는 천재다 하면서 곱의 법칙 잘 써가지고 60 구했는데 틀려. 당황하는 거지. 나도 많이 당황해봤어. 학생 때.
당연히 그랬겠지. 나도 처음에 걸렸어. 요거 당연히 선생님도.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자, 근데 이 문제가 발전 예제인 이유는 2번 때문이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아니라 금액의 수. 금액의 수. 뭔 뜻일까? 말 그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 문자 말 그대로 금액의 수야 얘들아. 금액의 수. 예를 들어서 3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10원 3개가 있지.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어요. 자, 쉬운 걸로 한번 줘봤고요. 그 다음에 80원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얘도 한 가지야. 10원짜리 3개랑 50원짜리 1개. 10원짜리 8개 있어? 아니지. 지금 10원짜리 몇 개 있어? 4개밖에 없지? 자, 여기서부터 잘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이제 100원짜리를 내는 경우는 어떻게 낼 수 있을까? 100원짜리를 하나 내던지. 그지? 50원. 그치. 50원짜리 2개를 낼 수도 있어. 아까 전에 지불 방법의 수를 따질 때는 얘네들이 다른 경우지. 응? 내 말 이해돼? 네. 지불 방법을 따질 땐 당연히 다른 거잖아. 100원짜리 1개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어떻게 지불하는 방법이 같아. 그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불 방법의 수는 다른데 지불 금액의 수는 같다는 거야. 네. 알겠어? 중복이 돼버린다고. 아까처럼 계산해버리면 뭐고? 3가지, 4가지, 5가지 1 더해가지고 곱한 게 1번의 답이잖아. 거기서 1 뺀 거.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면 2번의 답은 틀리는 거거든. 당연히 틀리는 거. 왜? 이렇게 중복이 돼버리니까. 이해됐지? 이거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중복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방법의 수를 따지는 거고 얘네들이 같은 경우라니까 어디서? 금액의 수에서. 한 가지만 더 해볼까? 250원을 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니 한번 세보는 거야. 100원 2개. 100원 2개, 50원 하나. 이게 가장 기본적이지.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한 거잖아. 그지? 표 그려가지고, 그지? 또 뭐 있어? 100원짜리 1개로 줄였을 때 50원짜리는 몇 개를 내야 된다? 2개. 응? 아니요, 3개. 3개를 내야 된다.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100원짜리 하나를 냈을 때 150원, 50원짜리 3개를 내야 된다. 그치? 몇 가지야? 지금 2가지 나왔잖아. 100원짜리 빵개 냈을 때는 50원짜리 5개 내야 되지. 근데 5개만큼 없지. 그럼 여기서 끝난 거지. 중학교 때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뭐야? 금액의 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걸로 친다는 거야. 한 가지로 친다고, 한 가지. 이거를 지불 방법의 수로 보면 당연히 다르지. 이걸 지불 방법의 수로 보면 2가지야. 근데 금액의 수로 보면 몇 가지? 한 가지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면 얘를 하나로 만들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100원짜리 2개를 어차피 뭐로 봐? 50원짜리 4개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 몇 개로 보자. 2개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봐봐. 5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합치면 몇 개야? 5개, 250원. 그 다음에 50원짜리 4개, 50원짜리 1개 합치면 몇 개야? 5개. 똑같지? 똑같아졌지. 왜 똑같아졌어? 어떤 일을 해서 똑같아졌어? 높은 단위의 화폐를 낮은 단위의 화폐로 쪼갠 거잖아. 지금 100원짜리 동전을 50원짜리 동전 2개씩으로 쪼갠 거지. 그래서 2개짜리가 4개짜리가 됐고 1개짜리가 2개짜리가 됐잖아.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좀 외워줘야 될 거는 이거야. 첫 번째, 저거 높은 단위의 화폐를 낮은 단위의 화폐로 잠깐만 요는 이 둘이 화살표에 바꿔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낮은 단위의 화폐로 높은 단위의 화폐를 만들 수 있을 때 이렇게 적어. 만들 수 있을 때.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하고 중간 설명. 여기서 5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어 지금? 3개 있지. 50원짜리 동전 3개 중에서 2개만 사용해도 뭘 만들 수 있어? 100원짜리 만들 수 있지. 그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야. 이럴 때 50원짜리가 3개나 있고 10원짜리는 지금 얼마나 있어? 4개밖에 없지. 10원짜리 동전으로 50원짜리 동전을 만들 수 있어? 없지. 이럴 때는 쪼갤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낮은 단위 화폐로 50원짜리 동전 2개로 100원짜리 동전을 만들 수 있지. 지금 첫 번째 조건 만족하지. 이럴 때 높은 단위 화폐를 낮은 단위의
그러니까 위랑 말이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화폐로 쪼개라. 명령어야. 명령어. 그러니까 낮은 단위 화폐로 높은 단위 화폐를 만들 수 있을 때 반대로 높은 단위 화폐를 낮은 단위 화폐로 쪼개라고. 이것만 잘 지켜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 이유는 뭐다?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250원 하나 있지. 250원만 겹치겠니? 아니. 150원도 겹치고 200원도 겹치고 200원은 뭐야? 100원짜리 동전 2개로 낼 수 있고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4개. 그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전부 다 그냥 낮은 단위 화폐로 만들어버리자. 어차피 똑같아지니까. 100원짜리 동전 2개를 50원짜리 동전 4개로 환산하고 그러면 5개고 100원짜리 동전 2개로 만들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2개로 만들고 50원짜리 동전 3개니까 합치면 5개. 그러니까 50원짜리 동전 낮은 단위 화폐로 보면 똑같은 개수니까 이거는 같은 지불 방법의 수로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제 다 쪼갰어. 만들 수 있는 걸 다 쪼갰어. 다 쪼갰으면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면 끝. 앞에서 1번. 그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면 돼.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적어놔. 이 문제를 2번을 푸는 방법. 알겠지? 일단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를 다 없애기 위해서. 항상 이유는 이렇게 간략하게 좀 알고 이렇게 푸는 방법을 일단 좀 적어놓고 반복을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해보자.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어. 이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뭐로 쪼개라? 50원짜리 동전 4개로 쪼개라. 쪼겠지? 네. 쉽게 쪼개겠죠, 여러분? 이 정도는? 그래서 50원짜리 동전이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4개에다가 3개 더해서 몇 개 있는 거야? 7개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풀면 돼. 그러면 동전 50원짜리 동전 7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은 몇 개 있어? 4개가 있잖아. 봐봐. 얘는 왜 쪼갤 수 없냐?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5개 이상 있었으면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으로 5개로 각각 5개로 만들어야 돼. 알겠어? 근데 여기선 다행히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10원짜리 동전은 4개만 줬어 일부러. 알겠니? 의도한 거거든? 10원짜리 동전 만약에 5개 이상 있었지? 50원도 쪼개야 돼. 이렇게 50원짜리 동전 7개를 7, 5, 35에서 10원짜리 동전 35개로 쪼개야 돼. 근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쪼개고 뭘 구하자? 3번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해주면 된다. 여기서 0개부터 7개까지 다 낼 수 있지. 몇 가지야? 8가지. 50원짜리 동전 7개를 내는 방법의 수는 8가지.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4개를 내는 방법의 수는 0개부터 4개까지. 몇 가지? 5가지의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둘이 한 번에 생각을 하고 내는 거니까 동시에 곱한다. 그치? 곱하는데 얼마를 내는 경우는 제외해라. 0원을 내는 경우는 제외해라. 그래서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잘 구해줬으면 1을 빼서 답은 39가지. 이렇게 구해야지. 그치? 됐지?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라고? 아까 전에 보여줬듯이 250원으로 하나 보여줬지? 근데 그런 게 계속 있다고. 계속 있을 걸.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아. 보는 것보다. 알겠지? 직접 하나 숫자 정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있을까? 뭐 200원으로 한번 다시 해봐. 여러분들이 200원. 200원을 해보든지 150원으로 해보시든지. 알겠지? 근데 그게 다른 건 안 된다. 10원짜리 동전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9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 10원짜리 동전 4개와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내면 끝이야. 이거밖에 없어. 방법의 수가. 그러니까 얘로는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야. 중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얘는 쪼개지 않아도 된다고. 쪼개지 않아도 된다. 알겠지? 근데 얘는 중복되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쪼개는 거야. 됐지? 쪼개는 이유는 요렇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공식만 좀 설명을 해줄게. 수년. 자, 수년이라는 게 이미 여러분이 다 중학교 때 했던 건데 그거를 공식으로 배울 뿐이거든. 자, 일단 뜻이 뭐야? 순열. 한자로 해석하면은 순서할 때 순자, 그 다음에 열자는 나열할 때 열자. 그래서 순서를 나열한다 그런 뜻이거든. 이미 해봤잖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7명 중에서 그냥 명은 적지 말고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라. 많이 해봤지? 네. 어떻게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있어. 이렇게 7명이 있어.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그럼 나열할 자리를 만들어줬지 우리 처음에. 처음에 기억나?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이야기?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첫 자리부터 배열을 하기 위해서 요 중에서 골라주는 거지. 골라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7가지 다 있는 거지. 얘네들 다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7가지 적고 나서 한 명을 골라서 넣었어.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 넣을 수 있어? 6가지를 넣을 수 있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얘를 넣었다. 그래서 6 적고 넘어가. 그럼 세 번째 자리에는 2명이 빠졌으니까 몇 가지 학생들을 넣을 수 있어? 5가지의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1년의 과정으로 한 번에 배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자? 곱의 법칙을 쓴다. 곱하자. 이렇게 했었지? 자, 그래서 요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해가지고 뭐 210까지 이런 식으로 구했을 텐데 중학교 때는 이제부터 이거를 뭘로 만들겠다? 공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공식으로. 그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이 복잡한 7 곱하기 6 곱하기 5라는 계산을 공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에 서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 7 P3 또는 7 퍼뮤테이션 3. 뭐라고? 퍼뮤테이션. 수녀를 뜻하는 P-E-R-U-M-U-T-A-T-I-O-N. 영어 잘하지? 수녀를 뜻하는 퍼뮤테이션이라는 글자에서 약자를 따서 P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7P3이라고 보통은 부르니까 여러분들 이제 7P3 이렇게 불러주면 돼. 그러니까 7P3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에 줄 세우는 거야 그냥. 알겠지? 뭐 대단한 공식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돼. 왼쪽에 있는 숫자가 전체고 왼쪽에 있는 숫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큼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줄 세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5, P, 4라고 한다면 뭐야?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에 수.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하던 대로 하면 5명 정도는 할 수 있잖아.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그럼 4칸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첫 번째 5명 다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4명, 3명, 그 다음에 2명 다 배열했지?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5P4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중학교 방식대로 생각하면 돼. 머리가 멈췄을 때는 중학교를 떠올려. 정의만 알면 돼. 왼쪽에 있는 숫자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다. 알겠지? 그것만 떠올리면 되는데 이제부터 이거를 공식으로 배우겠다고 하는 순간 이제 계산을 하잖아. 계산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까 전에 7 곱하기예요. 5에서 6 곱하기 이제 5였잖아. 몇 개를 곱했어? 3개를 곱했지. 이게 우연이 아니야. 여기에서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 나열한다고 해가지고 세 자리를 만들어서 3개를 곱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개수로 봐. 개수.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개수. 3개를 뽑아. 3개를 뽑아서 나열하라는 말은 3개를 곱해라. 7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3개를 곱해라 이 뜻이야. 개수로 가. 알겠니? 3개를 곱해라. 요게 몇 개? 3개. 자, 따라서 예를 들면 또 4P 2.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한다?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몇 개? 2개를 곱한다. 2개를 곱한다. 이게 공식이야. 아니지? 공식으로 대하면 이렇게 해석한다. 근데 정의로 대하면 뭐야?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정의로 해석해도 되고 여러분 처음이니까 정의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되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다고. 4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곱한다. 줄어들면서 4 곱하기 3. 왜 줄어? 곱의 법칙이잖아. 곱의 법칙을 쓴 거잖아요. 그지? 줄어들면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정리하면 NPR 이렇게 보통 쓴다. NPR은 N부터 시작해서 R개씩 곱해라.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면서 몇 개를 곱해? 점점점. R개를 곱해라 이런 뜻이야. 알겠지? 개수로 따지라고. 개수. 자, 그리고 뭐냐? 줄 세우는 거구나.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구나. 자, 그 다음 표현은 이제 5명 중에서 그러면 5명을 뽑아서 줄 세워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5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해? 5개를 곱해라. 그럼 5, 4, 3, 2, 1까지 곱하는 거지.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줄 세워라. 뭐야? 4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해라? 4개를 곱해라. 역시나 1까지 다 곱하는 거지. 그 다음에
3명 중에서 3명을 다 뽑아서 줄 세워라.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3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해라. 1까지 다 곱했지. 그러니까 전체를 줄 세울 때는 전체에서 전체를 뽑아서 줄 세웠지 지금. 전체를 줄 세울 때는 1까지 다 곱하는 게 공통점이지. 그치? 그러면 애초에 그냥 양쪽에다가 똑같은 숫자 적지 말고 귀찮으니 그것마저도 귀찮나 봐 수학자들이. 이것마저도 귀찮나 봐. 전체를 줄 세울 때는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숫자를 적지 말고 이 녀석을 딱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자. 이 긴 거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똑같은 기호로 나타내자 해서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은 벌써 답이 나왔네. 역시 1회차 했으니까 자판에 보면 1, 2, 3이 있잖아. 그지? 3 위에 뭐 있어? 샵 있고 2 위에 뭐 있어? 골뱅이 있어. 요즘 애들 자판을 잘 안 쓰나? 정보 시간은 없나? 정보 시간이? 있긴 하죠. 있긴 하지. 코딩도 배우지 않아? 그 1학년 때문에 가지고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을 더 많이 하니까. 그지? 스마트폰을 더 많이 하니까. 우리 때는 컴퓨터에 미쳐 살았는데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건 사실. 1 위에 뭐 있다? 느낌표. 그치? 1 위에 느낌표. 1 위에 느낌표. 이렇게 외워. 1까지 다 곱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쓴다?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를 이것 좀 끄자. 가린다.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를 5 쓰고 느낌표.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근데 느낌표라고 말하진 않고요. 이렇게 외우되 1까지 다 곱하는 거를 5 느낌표 이렇게 외우되 자판으로 외우되 이 녀석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한글말로는 계승이라고 불러. 근데 계승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한국말로 계승이야. 그래서 영어로 더 많이 부르지 뭐? 아까 전에 나왔는데 팩토리얼. 알겠지?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고 하지 말고 팩토리얼이라 하자. 알겠지? 편하니까. 팩토리얼. 근데 오팩 거리는데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야. 그냥 팩토리얼이라 불러주세요. 오팩토리얼. 아시겠죠? 그래서 오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뭐? 1까지 다 곱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숫자는 명확하게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다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근데 이거는 그 기초가 뭐다? 순열이다. 퍼뮤테이션이다. OP5라고 적었을 때 5명 중에 전체에서 전체를 배열하는 그냥 전체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그냥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순열을 배웠는데 순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퍼뮤테이션이 있고 하나는 팩토리얼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을 외운 거지, 그치? 근데 이 둘이 지금 여기에서 애초에 OP5라고 나타내고 얘를 오팩토리얼이라고 적었잖아. 얘네 둘이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주의 깊게 들을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외우자 얘들아. 몇 가지만. 이거 5팩토리얼,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여러분 계산할 때 요 세 가지 정도는 외워. 너무 많이 나와. 알겠지? 너무 많이 나오니까. 5팩토리얼은 120이고 4팩토리얼은 24, 3팩토리얼은 6이거든? 팬이야 뭐 7팩토리얼까지는 외우고 있어. 5030. 그래서 뭐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솔직히 외워진 거지. 나도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거 외우려고 좀 외워봐. 알겠지? 내가 처음으로 이런 말 하잖아. 외우려고 좀 외워봐 이거는. 외워지는 거라고 항상 말하잖아. 이것도 외우고 해. 이 정도는 괜찮아. 수학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양보할 수 있어. 그리고 숫자가 좀 예쁘지 않니? 하루는 24시간. 뭐 137 이런 숫자는 아니잖아. 이 이상한 숫자는 아니잖아. 그냥 외우기 편한 숫자, 예쁜 숫자잖아. 120. 딱 깔끔하지. 120. 24시간. 6은 그냥 6. 3 곱하기 6 하면은 6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좀 빠르게 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줘. 알겠지? 이 세 가지는 좀 외웁시다. 알겠죠? 그러면 6팩토리얼 선생님 어떻게 해요? 6부터 1까지 다 곱해야 되나요? 그렇지. 6 곱하기 5만 하면 돼. 내가 6부터 1까지 다 곱해야 되는데 5부터 1까지 다 곱한 결과가 120이라면 5부터 1까지 다 곱한 결과에다가 5만 곱하면 된다? 6만 세로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뭐하러 처음부터 다 곱하냐고. 이게 수학인 거야. 조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원리를 통해서 나온다. 720. 이것도 외우고 있고요. 근데 이것까지는 외우지 마. 외워지게 될 테니까 어차피. 너 여러분 나중에 확률과 통계하면 너무 많이 쓰니까 어차피 외워져. 근데 이거 외우고 좀 시작해. 알겠지? 5패까지는. 자, 그래서 뭘 알려주고 싶냐면 이런 게 있어. 요거랑 먼저 하지 말고. 아까 전에 뭐 했지? 7,
7P3 했죠? 7P4로 가볼까? 자,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 부분적으로 나열하는 거지. 그치? 전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7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해? 4개를 딱 곱해주면 돼. 이거지. 근데 좀 위에다가 적었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 내가 팩토리얼로 바꾸고 싶어. 그냥 괜히 그냥 여기에서 팩토리얼로 바꾸려고 1까지 다 곱해서 한 거. 다른 색깔로 적었지, 네. 근데 얘를 다시 원상복귀 하기 위해서 3, 2, 1로 다시 나눠주는 거야. 그냥 여러분 주의 깊게 듣지 말고 이런 게 있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봐도 알겠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3, 2, 1. 얘가 뭐야? 3 팩토리얼. 그치? 3팩.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뭐야? 위에 거 전체. 분자에 놓여져 있는 이 전체가 7 팩토리얼. 내가 말했지? 퍼뮤테이션은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다. 항상 나타낼 수 있어. 퍼뮤테이션은 항상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정리하자면 지금 뭐야? 분자에는 왼쪽 숫자에다가 팩토리얼을 붙인 만큼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분모 자리에는 이거 3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 왼쪽 숫자에서 오른쪽 숫자를 뺀 거에다가 팩토리얼 붙인 거야. 그치?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공식이 또 있어.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야, 책에. n 팩토리얼.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팩토리얼 붙인 걸 분자에다가 넣고 왼쪽 숫자에서 오른쪽 숫자를 뺀 거에다가 팩토리얼을 붙여서 분모에다가 놔라. 이런 게 있어.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 외우려고 막 다락하지 말고 뭐 필요하면 한 번씩 봐주고 써. 알겠지? 그 정도면 괜찮아요. 뭐 증명할 때 쓰는 건데 이런 게 팩토리얼로 나타내 주는 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써 있다. 옆에 보면은 책에 단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해 보이는데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알려주자면 뭐야? 왼쪽 숫자가 오른쪽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왼쪽 숫자가 오른쪽 숫자보다 작다면 선생님이 아까 전부터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지. 이것만 3P4라고 생각하면 이거 분포영화거든? 무섭거든? 3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나열해라. 누군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옛날에 공포영화에서 많이 나왔잖아, 소재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 작으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보장해주기 위한 약간의 안전장치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전장치. 알겠지? 뭐 말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여러분 좀 그 수력 충격 프린트 줬지? 그걸로 한번 좀 연습이나 좀 해보고 와. 알겠니?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열 문제 좀 풀어보자.